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의 조성호입니다. 문재인 정부 2대 국정원장에 박지원 전 의원이 발탁이 됐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렸으며, 또한 문재인 현 대통령하고는 좀 대립각을 세운 적도 있는 그런 인물인데, 이 사람이 국정원장에 발탁되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놀랐다는 평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색되어 있는 남북 관계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마쿠 주역이었던 박지원 씨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장에 임명을 한 걸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경색되어 있는 남북 관계를 풀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 거겠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 오랫동안 추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이번에 다시 한번 보던 중에 우리 박지원 후보자가, 국정원장 후보자가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여기서는 이 방송에서는 DJ 비자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DJ 비자금 의혹 관련한 자료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이번에 월간조선 2020년 8월호에 기사를 썼습니다. 박지원 씨가 등장하는 부분은 일단 국정원이 작성한 DJ 비자금 관련 보고서입니다. 2012년 9월 11일자 국정원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뭐라고 나오냐? 자, 그 대목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검찰은 2012년 1월 17일 데이비슨의 차남 김홍업, 그러니까 데이비슨은 국정원이 내부적으로 이제 부르는 일종의 음어 같은 거였습니다. 데이비슨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DJ를 지칭하는 겁니다. 데이비슨의 차남 김홍업 및 박지원 비자금 관리책 A를 탈세 및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그럼 김홍업 및 박지원 비자금 관리책 A라고 했는데, 이 A라는 사람은 이제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국정원은 DJ 비자금 관련해 가지고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 후보자의 비자금도 있었다고 국정원이 판단을 했었던 듯합니다. 근데 이게 문맥상 조금 불분명합니다. 김홍업 및 박지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국정원이 김홍업 씨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죠. 김홍업 씨와 이 박지원 후보자가 서로 비자금을 공유하는 사이로 봤는지 아니면 두 사람을 별개로 봤는지는 이 보고서의 문맥상으로는 조금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씨가 등장하는 자료가 또 하나 뭐냐면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국세청장을 역임했던 이현동 씨 재판 기록, 공판 조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현동 씨는 그 김대중 비자금을 추적했던, 그 당시 이명박 국정원이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을 추적했다는 데에 조력했다는 혐의로 이 사람도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에 넘겨져서 한동안 재판을 받다가 얼마 전에 2심에서 이현동 국세청장은 무죄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현동 국세청장 공판조서에 박지원 씨가 또 등장을 합니다. 뭐냐? 여기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던 김승현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의 얘기입니다. 이제 변호인 반대신문의 과정에서 2018년 5월 18일 그 재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가 물어봅니다. 김승현 국장에게. 증인은 그 당시 해외 정보원에 대한 제공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해외 정보원이 누구냐? 그랬더니 김승현 국장이 해외 정보원의 이름이 기억이 난다. 그러면서 미국 국세청이 보고해온 천망의 내용인 것 같다. 제가 기억하는 얼개와 맞는 것 같은데 김홍업이 아니라 국정원 전 처장 이모 처장의 진술에 의하면 박지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한다. 그래서 비자금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그 빌딩 거래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빌딩 관련된 내용에 박지원 지금 후보자와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국정원이 요도를 작성했답니다. 요도라는 거는 일종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를 말하는 거겠죠. 거기에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도는 상당한 신빙성을 갖고 만들어진 겁니다. 국정원이 임의로 자기네들이 만든 게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만들었다는 게 이 이현동 씨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국정원이
DJ 비자금을 해외 정보국과 방첩국 두 가지 투트랙으로 이제 추적을 했는데 이 두 부서에서 취합되어 있는 내용을 종합을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정원이 작성한 요도라는 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 국정원 관계자는 저하고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DJ와 EEOC가 방중을 했을 때, 그러니까 중국에 갔을 때입니다. 박지원 후보자가 수행했던 적이 있었다.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들 세 사람, 그러니까 김대중, 이희호, 박지원 이 세 사람의 중국 방문이 비자금과 관련이 있었다고 봤었다. 뭐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확인을 해봤더니만 박지원 씨가 2009년 5월 4일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가 중국 베이징을 방문을 했을 때 여기 수행을 했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3월 6일 날 5박 6일 일정으로 이제 이희호 씨가 또 중국을 가게 되는데 중국과 홍콩을 갔습니다. 이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사망을 한 뒤니까 이희호 씨만 중국을 갔는데 이때도 박지원 씨가 이희호 씨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이렇게 이희호 씨의 잦은 방중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뭐냐? 2011년 7월 18일 국정원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최근 이희호가 동자금을 중국으로 도피시키려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데 동자금이라는 것은 비자금을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 건을 포착되고 있는데 미국 당국이 DJ의 은닉비자금을 조사할 움직임을 보이자 07년부터 중국으로의 자금 도피 작업에 착수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희호 씨의 중국 방문이 비자금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비자금 관리책 A씨에 대한 것도 국정원이 상세하게 표로서 정리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건에 대해서 박지원 후보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거론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실이 있느냐? 박지원 씨 입장은 당연히 들어봐야겠죠? 박지원 씨가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아는 사실이 없고 관련이 없기에 답변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짤막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지금 7월 27일 날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이때 아마 관련된 의혹들, 수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박지원 씨와 관련되어 있는 대북 송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박지원 씨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딛고 국정원장에 발탁될지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가지고 제 기사를 한번 보시면서 박지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한번 7월 27일 날 시청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국정원장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